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글로벌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코스피가 강보합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일부 매물이 나왔지만 전날에 이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결과로 다만 외국인 매수는 삼성전자 등 일부 종목에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코스피는 현재 전 거래일보다 6.66포인트 오른 1970.97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주가 연계증권 발행액이 45조 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6.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자산 주가지수로만 구성된 지수형 ELS는 전체 발행액의 90.1%를 차지해 전년보다 5.4포인트 늘었고 종목형 ELS와 혼합형 ELS는 전체의 8.2%와 1.7%로 전년보다 각각 4.7%포인트, 0.7%포인트 줄었습니다. 김종수 한국은행 총재가 이달 31일 퇴임식을 끝으로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김 총재가 국제무대에서 이어간 활발한 행보와 기준금리 결정, 인사 부문을 중심으로 한 한은 조직 개편, 시장과의 소통 등 4년 임기 동안 그가 했던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국내 지수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1950포인트를 가볍게 넘기면서 1960포인트 안착을 했죠. 오늘은 1970포인트 안착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현재 1971포인트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종가까지 이 포인트가 유지가 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 이렇게 선전하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돌아와 줬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2거래일 현물시장에서 순매수, 선물시장에서도 3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 이어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전차 군단이 오늘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삼성전자가 3% 넘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는 코스닥 오늘 하루 더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셀트리온이 3% 넘게 급등을 했죠. 오늘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3%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이 오늘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두 시장 전문가와 함께 보다 시장 분석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욱 연구위원 먼저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970선 문 두드리기 시도하고 있는데 1971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종가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주가가 점진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시장이 긍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점검을, 그 배경이 무엇인지 시장 이슈를 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증시가 긍정적인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성장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경기 부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얘기를 먼저 하자면은 최근 미국의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기대 전망 나타내는 지수가 3월치가 지금 발표되고 있고요. 실물 지표는 2월치, 그리고 가장 레깅이 큰 주택가격 지표가 1월치 발표되고 있는데, 이제 실물 지표들, 다시 말하면 2월의 지표 수준이 반등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12월부터 이어진 지표 부진은 한파이한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제 미국 경제가 다시 성장 추세로 복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확신을 좀 더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 기대감, 통화 정책에 의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일의 반대에 의해서 ECB의 어떤 정책 역량이 좀 제한된 모습을 보였는데, 전일에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미국식의 양적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ECB에서도 좀 더 부양 가능성,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라든지 채권 매입 같은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지표가 부진합니다. 지난 HSBC PMI 등 해서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디어 정부가 행동을 할 시기가 왔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양회가 끝났기 때문에 어떤 올 한 해 경제 운영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청사진이 정해졌고 이에 따라서 운용의 폭이 보다 넓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올 경제 운용도 탄력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조정을 계속하지 않고 소규모의 부양책 가능성도 시사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G2, 미국, 중국과 유럽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높아졌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성장 추세 회복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요인 때문에 매크로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 가지 허들이 넘어야 한다. 아직까지는 좀 넘어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미국의 증시의 레벨 부담이고요. 첫 번째가 미국 증시의 레벨 부담이고 두 번째가 중국 금융시장 불안, 세 번째가 일본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어떤 큰 조정에 대한 조정 이슈라기보다는 주가의 숨고르기를 이끌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강력한 상승보다는 이런 허들을 점차 넘어가면서 점진적인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현재는 매크로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세 가지 허들을 넘어야 쭉 갈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12개월 포워드 목표 주가, 코스피의 목표 주가죠. 목표 주가로 코스피의 상승 여력을 계산해 보았을 때는 작년 6월 이후, 즉 뱅가드 펀드 환매 악재가 있었던 시점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서는 다운사이드보다 업사이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와 있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주목을 하는 것이 전일장에서 전일장 증시 상승했던 배경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었는데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 매수보다 선물시장에서 8천 계약 이상 순매수를 한 점이 두드러집니다. 현재 지수 레벨대가 지난 10월 이후로 형성된 하락 추세대의 상단에 있는데 이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향후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점입니다. 외국인의 플레이를 보면은 먼저 선물시장이나 옵션시장 등 파생상품에서 포지션을 쌓고 바스켓 매매로 지수를 이끌었던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점점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증시는 점차적으로 상승한다. 그렇다면은 지금 긍정적으로 시장을 접근하고 매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외국인 유입세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점진적인 상승 전망까지 내놔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환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달러원 환율 상승 출발을 하긴 했지만 현재 하락 압력 받고 있습니다. 환시장 체크부터 해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1,070원대 초반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우려가 커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위험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는 등 전형적인 위험 회피 장사가 나타났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은 어제 종가 대비 40전이 상승한 1,075원 40전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상승은 1,076원 30전에 그쳤고요. 이후 하락세를 재개하면서 장중 1,071원 1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시간 현재는 1,071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강보 합세로 출발한 이후에 다시 하락 압력을 받은 것은 지난 밤의 위험 회피 재료가 아시아장에 들어오면서 그 영향력이 지속되지 못한 면이 작용했다고 보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의 반등과 함께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호주 달러가 다시 반등세를 보인 점 등이 여기시장 참여자들의 달러원 매도를 유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내적으로는 월말을 맞이한 수출업자들의 내고가 결제수를 압도하면서 환율의 상단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월말이라서 시장이 쇼플레이로 더 밀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달러 환율 모멘텀 시장에서도 모멘텀 상승 여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내부다 보고 계신가요? 네, 달러원은 추가 하락하더라도 일단 1,070원은 지지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는데요. 단계적인 바닥에 들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원 동향이 1,070원대를 중심으로 한 박스권 흐름이 고착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환율의 상승과 하락 요인이
대내외적으로 환율의 상승과 하락 요인이 혼재하기 때문인데요. 대내적으로는 결제 수요와 내고가 충돌하고 있고요. 또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불안 요인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등이 서로 혼재하면서 위험의 회피와 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이 달러화의 방향성을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3월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다음 주말 직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미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일 경우는 미 연준의 테이퍼링 속도가 예정대로 유지되면서 기준금리가 내년 4월까지 인상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인 만큼 달러화는 전통화 대비 강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달러 위안 환율을 살펴보면 지난 25일 6.17위안까지 하락했습니다만 이틀 연속으로 반등하면서 오늘은 장중 6.2158위안까지 상승했는데요. 달러 원액에는 최소한 추가 하락을 제한하는 대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달러 원은 당분간 1070원대 초반대 중심의 좁은 범위 거래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미 3월 고용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박스권 양상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동향까지 함께 체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현 시장 이슈들 파헤쳐보고요. 마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본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아베노믹스로 불려난 부채를 갚기 위해서 지출해야 될 올해 국채 이자가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245조 원에 달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은 어떤지부터 짚어주시죠. 1년 동안 세출을 해야 될 금액이 네. 95조 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24% 정도 되는 금액, 약 우리나라 돈으로 245조 정도가 이자라고 하죠. 네. 일본 정부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좀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시청하시는 분이 돈을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려가지고 연 이자를 25%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 있습니까? 네. 그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이 아베노믹스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이 소비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일본 정부가 사실 정부를 꾸려가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부담 상태란다. 이것만큼은 오늘 어떤 이자 부분을 통해서 일본의 경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정말 아베노믹스가 성공할지에 대한 의문점이 점점 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 빚을 져가면서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계속 유지시키려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일본은 장기간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개인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완전히 디프레스 돼가지고 힘이 없을 때는 일도 하기 싫죠. 일본이 수십 년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뭔가 활력을 불어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을 하고 그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엔화 약세를 유도한 상태에서 일본 기업들이 특히 일본 대지진이 터지면서 일본 기업들은 더욱더 매출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본 기업들을 살려주게 되면 일본 기업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더 받을 수 있고 그들은 결국 이제 활기를 띠고 인생을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일본 국민성이 사실은 그렇게 제가 볼 때 이런 걸 다 받아들일 만큼 저기한 상황은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본도 아시겠지만 이러한 어떤 으쌰으쌰 하는 어떤 부분은 이 개발도상국이나 밑에 국가들이 가능합니다. 이 선진국으로서는 이 머리가 다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100%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수출 기업을 살리겠다 해가지고 아베노믹스를 했지만 사실 아시겠지만은 이자로 내야 되는 돈이 그렇게 많은 상태고 또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원재료 가격이 너무 높아짐으로 인해 수입 물가 때문에 또 앞으로 몰고 뒤로 밀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 지금 이 아베노믹스 자체는 굉장히 허점이 많은 거죠.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라는 그 기본적인 구상만큼은
높이 평가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아베노믹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이 또 다음 달에 소비세 인상을 하게 되죠. 일본의 시나리오대로 과연 소비를 증진시키면서 갈 수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그 시장의 굉장히 관심 포인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 국민성을 보면 굉장히 검소합니다. 혹시 일본에 가서 그 관광을 해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김치 좋아하죠? 김치가 정말 종지로 한 몇 개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 먹고 또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또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말 후한 나라죠.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일본은 그렇게 검소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소비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일본한테 적자를 하도 보니까 총리한테 압력을 행사해서 총리가 TV에 나와서 광고로 미국 상품을 사주십시오라고까지 했습니다. 근데도 일본 소비자는 소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소비세가 지금 현재 5%에서 8%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몇 프로가 오른 거냐? 60%가 오른 겁니다. 60%. 말이 60%죠. 60%가 올랐다라는 것은 이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물론 뭐 먹고 쓰고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공산품은 잘 안 쓸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산품을 안 쓰면 먹고 쓰고 해서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소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있죠. 그렇지만 약 60% 정도가 증가했다는 것은 소비가 절반 이상 줄지 않는 한은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소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에 대해서만큼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 부분이 정말 커지게 되게 되면 일본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세 인상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일본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추가 양적 완화를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시각도 참 많거든요. 이코노미스트도 9월쯤에는 내놔야 될 것 같다고 했고 OECD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가요? 추가 양적 완화는 결국은 그 유동성을 공급해서 국채를 사준다든가 ETF를 사준다든가 이런 식의 지금 방향밖에 없는데 이 이제 확률 부분을 따져보면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6대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할 확률은 6이고요. 안 할 확률은 40입니다. 6에 해당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본 정부 고위직에 있는 특히 그 아베 신조의 경제 불행으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5월 달에는 추가적 양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하사를 구상한 사람이 너무 예일대 고이치 교수거든요. 이 사람도 역시 분명히 소비세에서 타격이 있기 때문에 만약 타격이 생기면 2달 안에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아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는 이유가 이 유동성 공급이 시장에 도움이 안 됐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를 일본 그 BOJ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거를 극복하고 할 수 있겠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거다. 만약에 그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소비세 인상하고 2-3달 안에 정말 못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2-3달 안에 진행을 해야 될 거고 물론 뭐 충격이 없다면 안 하겠죠. 그렇지만 세계적 흐름 같은 양적 완화를 일본 입장에서는 더 푼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 건전성을 더 나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의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 또한 딜레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정부 어떤 고위공직자의 의도라든가 경제를 이끌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락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를 감행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아베노믹스가 실패로 간다면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일단 아베노믹스가 실패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충격은 정말 우리나라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로 다가오죠. 네. 아주 큰 기회가 다가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의 대부분은 일본과 경쟁합니다. 일본 사회가 만약에 이 아베노믹스 실패로 인해서 더 문제가 돼서 시장에 충격을 주면 그 순간은 우리가 충격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상대적 수혜국으로 우리나라가 부상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이 아베노믹스 성공보다 아베노믹스 실패가 네.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물론 아베노믹스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좀 처음에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동의하지만 장기적 한번 본다면 일본은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솔직히 제가 일본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수백 년을 봐도 일본이 전 세계에 도움을 줬다는 건 난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거의 다 일본은 뭐 했습니까? 항상 민폐 끼치는 나라. 지금도 우리나라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싶은데 정상회담 안 해주니까 미국 끌어들여서 같이 하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 보면 참 보기는 안 좋지만 어쨌든 아베노미스가 사실 성공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는 나쁘진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큰 타격을 받아서 경제가 침몰하거나 그러지는 절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한테는 나쁘지만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베노믹스 실패가 일시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국내 시장에는 오히려 호재다. 그렇다 보니 좀 실패를 저도 바라게 되는데 그런 말이 좀 생기네요. 이제 우리나라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간밤에 부진을 했죠. 오늘 또 중국 쪽 증시도 부진한데 코스피 아주 잘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 우리나라는 자체 재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아마 작년부터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꼭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화정책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오늘 김준수 총재가 떠나가면서 자기는 실기 안 했다라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항상 비난과 지시를 받았다. 근데 사실 일본의 금리 조절이나 정부 정책과의 어떤 공조에 있어서 미스는 비난받을 만한 거였죠, 사실은. 근데 지금 나갈 때는 그냥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은데 그 과거를 되새기면 또 사람들의 내리를 스치고 지나가는데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에 새로운 한국의 총재의 등장이 지금 외국인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 특히 외국인들이 작년 8월 21일인가요? 그때부터 10월 22일까지 연속으로 순매수하면서 43개월을 매수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진입한 이후에 그렇게 오래 산 때는 그때가 처음입니다. 그 전으로 가장 길은 때가 뭐냐면 IMF 때 1998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산 게 최고였습니다. 그게 34거래였죠. 그 IMF 때 34거래를 사고 3개월 정도 조정을 준 다음에 277포인트 지수에서 1000포인트까지 날아가 버렸습니다. 13개월 연속 상승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2월 1일달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있다면 3월 4월부터 방향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당시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이 그때가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스테이에서 전 세계가 골치 아픈 상태에서 미국이 어저께 잘 가다가 그냥 두드려 맞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에서 움직인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변화, 스탠스의 변화 가능성이 외국인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4월달은 정말 볼만한 장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도 제가 기술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목균형편상에서는 전고점을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이 주가를 나타낸 이 주가 방향성 같은 후행스펙 검은색 선이 거의 45도에서 50도 이상으로 바짝 세워버리죠. 이렇게 되면 일단 시장은 웬만한 악재는 무너지지 않는 거죠. 진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전면전으로 치닫는다 이렇지 않은 한은 이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이것은 외국에서 특히 미국이라든가 중국에서 상승을 하면 더 강한 상승세, 강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전략 후강 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왔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 시장을 보는 방향은 거의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쓰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4월 시장이 좀 더 기대가 되는데 그 기대감이 이렇게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우리 시장에 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물 선물해서 모두 사주고 있는데 전일장에서 무려 1조 1,000억 원을 사드렸어요. 어떻게 해석해봐야 되나요? 선물에서 사실 요 근래 외국인들의 행태를 보면 한 번에 왕창 팔거나 네. 한 번에 왕창 사거나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모습을 봐가지고 추세적 매수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같처럼 미국이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의도는 밑에 쪽은 아니다. 네. 위쪽으로 아주 강한 상방 압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재미난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작년 연말 이후에 누적으로 12,000개 이상 사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아마 근데 이제 작년에 최고 맥스로 많이 사거나 맥스로 많이 팔은 게 뭐냐면 보통 25,000개에서 30,000개 안짝 정도의 누적을 가져가거든요.
왜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약 3만 개 정도 누적 매수로 갈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시 뭐 1조 정도를 매도하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는 계속 퐁당퐁당 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이 매수 누적이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은 결국 작년 8월에서 10월 달에 들어왔던 그 외국인들의 의도가 이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사실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 대표 기업들에 대해서 매수 시그널을 줍니다. LG화학 같은 것도 오늘 매수를 해야 되는데, LG스프레이도 매수를 해야 된다. 막 외국계에서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가 오히려 오늘 못 가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 가죠. 경기 민감주가 못 가고 있는데 이게 매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시장으로 본격 귀환하기 위한 어느 정도 간보기로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라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좋은데요, 이 분위기 쭉 장 마감 때까지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 분위기는 좋은 것 같은데 막상 계좌 두들겨 보면은 별로 기분 좋은 개인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만 3% 이상 강세가 나오고 나머지들은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어떤 장입니까? 바로 선물장입니다. 선물에 의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고, 지수에 의해서 시가총액 상위 1위 삼성전자 위주로 장이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만 빨간색, 내 계좌는 파란색, 본거는 올라가고 상가는 떨어지는, 별로 뭐 기분은 썩 좋은 장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해드렸죠. 결국 뭐예요? 시장이 지수가 안정감 있는 흐름이 나와야지만 나머지 종목들한테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드렸는데, 역시 외국인들의 선물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안정적인 상승은요, 분명히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인식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기분 좋게 받아들이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종목 가져왔냐면요, 특징주인데 잘 들으세요. 오늘 종목은요 포트에 넣을 겁니다. 자, 즉 특징주이자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아주 매수 관점을 드리는 맛깔스러운 종목이 될 거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냐? 동부 하이텍입니다. 동부야? 동부하고 현대하고 요즘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그렇죠. 그런데 오늘 급등하고 있어요. 장 초반에 한 6% 이상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 한 플러스 한 3%대인데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채권단에서 매각 안내서를요, 다음 달 인수 후보 기업에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보시라든지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등과 그리고 LG그룹까지도 보내기로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매각 안내서가 들어가게 되면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가 먼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튼요, 속도를 좀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중에 이 동부그룹에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이 매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상반기 안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LG 디스플레이, 원래 SK 하이닉스가 처음에 인수 가장 유력한 대상이 아니겠냐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우리는 NO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남은 게 LG 디스플레이 쪽이었어요. LG 디스플레이 쪽 가능성이 없지 않냐 하니까 LG 디스플레이도 NO 이랬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LG 그룹에서는 일단 그룹 차원에서 접근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직 LG 디스플레이 쪽으로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수급적인 부분 보면 꽤 재밌는데요. 기관들은
연기금을 앞세워가지고 2월 달에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순간적으로 빵 사놓고 나서는요, 아예 거래가 없어요. 아예 한 주도 거래가 거의 없는 형태가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왔거든요. 불과 이제 이번 3월 달에도 상당 부분 매도를 해왔는데, 그 속에서 오늘은 소폭 순매수 흐름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 점을 좀 봐야 되겠네요. 과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질지, 그리고 2월 달에 많이 사놓은 기관 연기금들이 매물을 내놓을지는 의문이겠지만은요, 가능성은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될 것 같고요. 기관의 흐름들은요, 계속 추가적으로 사지는 않더라도 현재는 보유 쪽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관찰 포인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드디어 이제 터치스크린 칩 분야로 이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네요.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터치스크린 칩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시장이 연 한 20% 이상의 성장이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분야거든요. 이 부분에 접근한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인수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 상반기에 이제 어디와 인수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은 주력이 이 파운더리거든요. 파운더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가 이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지만 동부하이텍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안정적인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져간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과연 누가 가져간 다음에 누가 이 동부하이텍을 어떤 식으로 변화를 시키느냐가 제일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아직까지 조용한 상태인데요, 희망이 있는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디로 인수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를 할 수가 없느냐, 바로 현대차에 인수될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다는 거,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지금 앞으로는요, 이 시스템 반도체, 자동 차량용 반도체의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인데, 과연 현대차가 메카닉 기계 쪽으로만 갈 것인가, 아니면 자동차가 지금 스마트카로 가는 상황이죠. 결국 자동차는요, 이 과거에 이제 이 기계적인 문화의 꽃이었다면 지금은 아니죠. 모든 산업의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모든 산업의 최고의 기술이 자동차에서 딱 끝이 나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도 분명히 현대차 그룹에서는 잡으려고 할 것이고, 아직까지는 전혀 액션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동부하이텍의 가치는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향후 점진적으로 좀 깊이 있게 관찰을 해야 될 부분이 될 것이고요. 자, 앞으로의 전망은요, 시스템 반도체 성장은요,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크죠.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메모리, 즉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메모리는요, 짝수회에는 장사가 별로 안 돼요. 주기를 타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홀수의 호황, 짝수의 침체, 이런 흐름들이 계속돼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이런 주기를 계속 타지만 시스템 반도체, 즉 이쪽은요, 주기를 타지 않고 연평균 25% 성장 계속 나오고 있죠. 전체적인 반도체에서 80%가 전부 다 어디서 나와요? 시스템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요, 올해도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수요가 굉장히 커지면서. 물론 작년에는 좋은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의 시너지 효과 별로 낼 부분이 없었고, 경기가 그렇게 썩 이 하부 단위까지 좋았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떨어졌지만, 올해는 분명히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수익 개선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시모스죠. 이 이미지 센서 부분 같은 경우에도요, 올해는 상반기 쪽에는 본격적인 가격 상승과 수요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을 조금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기대를 해야 될 부분이고, 결국 이제 제일 큰 부분은요, 바로 이제 동부그룹 자체에 대한 이 리스크가 존재를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매각으로 이제 자리를 차곡차곡 잡아간다면 이 동부그룹에 대한 리스크 차원에서 디스카운트 됐던 이런 요인들은 분명히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는 이 기업 본연의 내용과 플러스 새로운 인수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명히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따라서 동부하이텍의 어떤 실적 흐름들을 본다면은요,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아직까지는 이 매출액이 증가가 빨간색이죠. 빨간색으로 돌아서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록색과 초록색 영업이익은요, 안정적인 이제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 상반기 부분에서 분명히 매출액이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상반기가 바로 턴어라운드의 적시가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상반기에 나온다. 그럼 주가도요, 분명히 바닥은 이 언저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주식 살 것인가 팔 것인가? 밸류밴드 차트 한번 보시죠. 자, 밸류밴드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이 저기 앞에 부분에서요, 밴드 바깥으로 튕겨져 나갔던 거 있죠. 저게 M&A 관련해가 튕겨져 나가는 것인데 다시 들어오죠. 이 밸류밴드가 재밌는 것은요, 저렇게 순간적으로 펀더멘탈과 무시된 순간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나면 반드시 다시 제자리로 온다는 것입니다. 제자리 돌아왔죠. 지금의 상승 밴드를 보시면 밴드가 넓어진 상태에서 중간 밴드까지 와 있는데 우상향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은 매수 자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올라갔다 살짝 밀렸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게 매수 포인트 잡아드린다면은요, 6,500원 근처라면 동부하이텍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포트폴리오를 이화할 시간에 구성한다면 이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저는 넣고자 합니다. 자, 모쪼록 이 동부하이텍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매수 하시게 되면은요, 분명히 수익 좀 일정 부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남원의 Y 특진주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여의도에서요, 제가 무료 세미나 개최하는 거 아시죠? 일요일 날 여의도로 오셔가지고요, 저하고 침 튀기는 3D 입체의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많은 얘기들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일 멘토입니다. 네, 시장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형주만 가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형주 보셔야죠, 그쵸? 어제 추천드렸던 거, 오늘 아침에 추천드렸던 한전기술 같은 거 잘 보셔야 되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한전기술의 지분을 70%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하게 시장이 돌아서는 분위기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외인들이 잘 사주고 있고 기관들도 좀 들어와 주는데 외인들이 좀 사주는 거 눈여겨봐보세요. 좋은 일이 나올 겁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AS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KG 인시스 얘기 좀 드릴까 하니까요.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천드렸던 하림이나 원익 IPS 잘 가고 있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봐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상담 같이 해드립니다. 보유하고 있는 거 뭐든지 다 주세요. 자,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아래로 문자 갑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확실하게 봐드릴 테니까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수급 100점주 살펴볼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5가지 역시 있죠. 삼성전자 또 걸렸습니다. 오늘 엄청나죠. CJ ENM, LG 하우시스, LG전자, NHN 엔터가 딱 눈에 들어왔네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가요, 오늘도 많이 올라가요. 완전히 그냥 튀어 올라갑니다. 말씀드렸던 포인트, 그 전 고점 정도까지는 무난할 것 같은데요. 자, 135만원 포인트가 잡힙니다. 지금부터는 외인들의 흐름만 보시면 돼요. 외인들의 흐름. 오늘 볼까요? 자, 오늘 보니까요, 이게요, 여러분, 수량이 아니고요, 금액입니다. 금액이에요. 외인들이 이게 17만 주가 아니고요, 1778억 원치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1778억 원치. 삼성전자를. 기관들은 100억 매도세. 많지도 않아요. 계속적으로 외인들이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외인 다 끌어주네요. 이유가 뭘까요? 오전에 그러니까 SK텔레콤 쪽에서 또 LG, KT, 갤럭시 S5 판다! 삼성 측에서는 좀 유감이다 표현이 됐죠.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요, 거의 6년 만인가요? 5년 만에 최고치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차 군단이 돌아왔다는 거에 포인트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차 군단 잘 들고 계십시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CJENM입니다. 오늘 수급이 들어와요. 네, 오늘도 잘 들어옵니다. 상승하는 이유, 텐센트? 이런 것들,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영화도 그래도 좀 잘 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 쪽으로의 움직임 자체 더 나올 가능성 있어 보이지만, 오늘장에서 약간 시가 대비해서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포착이 돼요. 그쵸? 좀 많이 밀립니다. 자, 그런데요, 수급적인 부분은요, 오늘장에서 보니까 외인이 굉장히 많은 물량, 또 기관도 마찬가지로 50억 이상, 외인이 40억 이상 매수를 보여줍니다. 많은 물량을 보여줘요. 어디서? 연기금에서 물량을 보여주네요. 자, 수급 볼게요. 어제 기관들이 매수 들어왔는데 외인은 안 들어왔었거든요. 오늘 양매수가 들어옵니다. 현재까지 양매수가 잡혀요. 그러면 상승 쪽으로 분위기가 좀 더 나타나야 되는데 좀 약하단 말이에요. 요거는 장 끝나고 내일까지 확인이 필요해요. 내일장까지 보셔야 됩니다. 당장 매수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는데 매수는 자제해야 된다 말씀을 제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LG 하우시스입니다. 제가 좀 코가 막혔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자, LG 하우시스가 지금 오늘장에서 2%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되게 이쁜 그래프가 나와요. 바닥에서 움직여주고 있죠. 계속 올라가는 포인트인데, 잘 보세요. 이 친구는요, 아직 추천을 안 드립니다. 안 드리는데, 하루 더 보고 싶어요. 자, 어떤 이제 그림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뭐죠? 요런 거 있잖아요. SM과 같은 비슷한 그래프. 이게 굉장히 좋은 차트예요. 자, 보세요. SM 같은 경우도 같은 움직임으로 많이 밀릴 때마다 반등을 주면서 크게 상승하는, 꾸준하게 올라가잖아요. SM도 여기서 한번 조정이 끝난 이후에 반등을 2, 3일 줄 때, 그때 좋은 포인트가 보이는데, LG 하우시스도 마찬가지 포인트가 좀 잡힙니다.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도 수급이 들어온다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의 수급은요,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장 수급은, 네, 외인들과 기관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요,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전환이 보입니다. 내일장도 수급이 좋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요,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가요, 지금 많이 올라가다가 약간 쉬면서 횡보하면서 오늘 강보합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수급은요, 주가는 이렇게 좀 올라가는데 수급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자, 외인들이요, 71억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10억 이상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죠.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죠. 자, 최근의 수급 볼까요? 최근의 수급도 보자면 기관들 매수가 좀 돌아왔고요. 외인들도 매수의 흐름 보여주면서 개인 물량만을, 네, 빼갑니다. 연기금 매수 좋죠? 투시 매수 좋죠. 자, 좀 더 상승적으로 기관이 팔지 않는 이상 지금 약간의 정체 구간이긴 한데요. 여기가 차트를 잠깐 제가 뒤를 좀 볼게요. 뒤를 좀 열어드리겠습니다. 정체 구간이긴 한데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전환 자체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내일장에서도 수급이 들어온다면 주가가 좀 많이 튀어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내일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 초쯤에.
그래서 관심권에 넣어두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굳이 지금은 팔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셨죠? 잘 들고 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 종목이 오늘 눈에 들어옵니다. NHN 엔터입니다. 뭐 장중 고가 기준으로 한다면은 4% 이상 급등을 하면서 10만원 가는가 싶었는데 조금 주저앉아서요 1%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바닥에서 튀어 올라가는 포인트, 잘 올라가는 포인트가 좀 나와요. 많이 밀렸다가 보세요. 제가 이 지금 NHN 엔터의 주가 추이를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예측을 해볼까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바닥 잡고요. 여기 바닥 라인 잡고요. 평행하게 그어보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추세적인 부분에서 내려왔다가 그쵸? 내려오는 그림에서 다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이 그래프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요 포인트에서 여기서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면서 1차 고점 확인하고 바닥 확인하고 다시 고점 포인트 잡는다면은 다음 이 상승이 이어진다면 다음 요 갭을 메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급이요. 오늘 장에서 역시나 네, 밑에 있어요. 밑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NHN 엔터 여기 있어요. 여기입니다. 외인 잘 들어와 줬고요. 기간 잘 들어와 줬습니다. 그래서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전환 자체가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갭 만약에 내일장도 올라간다면요. 아마 진짜 10만원대 후반대까지 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NHN 엔터는 조금 잘 보시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을 좀 해드릴까요?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살펴보니까요. 오늘장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좀 양호하게 움직여주는데요. 오늘 첫 번째 상담 6876님께서요. 6876님입니다. 계양전기 물어봐 주셨습니다. 계양전기. 오늘 5.8% 급등을 하고 있네요. 어우, 흐름 좋네요.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3,350원이요? 아, 조금 이전에 매수하셨구나. 작년 10월쯤에 매수하셨는데 고민이 되시는 시점이네요. 정말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매도 시점 정확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볼게요. 가장 많이 이렇게 흐름을 볼 때 이 흐름은요. 이 바닥 라인이잖아요. 이 정도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주는 그런 시점들이 나왔죠. 그쵸? 그렇습니다. 밑꼬리 달린데요. 대충 잡아보더라도 지금의 구간 자체는 바닥에서 한번 튀어오른 모양새가 잡힙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요. 고점이 어디냐? 다시 평행하게 바닥 라인 잡고 나서 자, 요거는요. 어떻게 잡냐면 우상승하는 그래프. 그러니까 바닥에서 그래프 모양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을 때는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아래를 평행하게 잇고서 그 다음에 평행하게 줄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 줄을 만든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올리는 겁니다. 대신에 다음 고점, 두 번째 고점 정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고점 라인이 됐고요. 여기 슈팅 요런 모양새가 나타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좀 빠질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차트는 요게 바로 빠지는 건 아니라 약간 좀 올랐다가 내려올 수가 있어요. 요렇게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애매한 위치긴 한데 매수가 근처에서는 일단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3,300원 이상 거의 매수가 근처에서 한번 줄이셔야 되고, 오늘 오긴 했죠? 아마 내일장에서도 한번 오전이나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포인트에 한번 정리를 하시고 나서, 아니면 다시 요때쯤에 다시 올라갈 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 포인트를 잡으세요. 그러면은 수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고점이긴 한데요. 약간 조금 팔아야 될 시기이긴 한데 한번 잠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바로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뒤도 보지 마시고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꼭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국화본 봅니다. 네, 한국화본이요. 7,950원이십니다. 7,950원이요. 7427님께서 매수하고 계신 종목입니다. 비중은 네, 아주 소량 5%. 금액이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볼게요. 자, 매수가에서 뭐 거의 꿈틀대면서 움직이고 소폭 이제 뭐 한 1%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요. 차트를 보자면 카본의 전형적인 흐름 볼게요. 자, 지금 어떤 생각이 딱 이 그래프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이제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이게 아마 한국카본 이거 지금 7427님 제 방송 보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거 그렇게 믿습니다. 바닥 그쵸? 바닥이니까 튀어 올라갈 준비하니까 매수하셨구나 생각이 좀 들어요. 수급은 좀 이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런 그래프 나옵니다. 그쵸? 네, 다음 라인이 좀 크게 보자면 여기까지 갭을 메울 가능성이 차트상의 흐름으로는 보입니다. 10,000원까지 갈 흐름이 보여요. 차트에서는 매수해도 되는 흐름입니다. 수급은요? 수급 보니까 아직 확 돌아오진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 딱 매수하기에는 일렀지만 수급이 약 돌아오는 모습은 아니에요. 개인들의 매수가 좀 강하잖아요. 이게 조금만 바뀌어서요. 기관과 외인, 특히 기관들의 매수가 돌아오면 그때는 매수 타이밍이에요. 차트적으로는 맞지만 아직은 조금은 일렀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하지만 바닥에 잘 잡으셨고요. 오늘 수급 볼까요? 오늘 좀 기간 나가네요. 요거 아직 약간은 지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흐름은 좋은데 얘가 올라가면서 한번 튀어 올라가면서 기간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 계속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져가셔도 돼요. 홀딩은 괜찮으나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굳이 팔 필요는 없으시다. 만약에 기관들의 매수가 좀 더 들어와 준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겠다. 대신에 비중이 5%, 10%까지만 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기관 매수 들어올 때 그 타임만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가격은 차트상으로 볼 때 진짜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잘 사셨고요. 방송 애청자신 것 같은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AS를 좀 할게요. 지금 잠깐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 좀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수익률인데요. 종목이 한번 싹 빠졌죠. 그리고 다시 추천드렸던 종목들 봅니다. 할인 2%가량 수익 중이고요. 대우조선해양 플러스권, 삼성테크인, 네, 마이너스, 소폭 마이너스권, 원익IPS가 잘 가고 있죠. 플러스 2%대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보니까 삼천리자전거 마이너스 0.8, KG이니시스가 마이너스 8% 정도 보여줍니다. 한정기술 추천하고 나서 요 정도 포인트, 0.5%, 소폭 거의 매수가 부근이에요. 자, 다 필요 없고요. KG이니시스만 갑니다. 하림이랑 원익IPS 홀딩 하세요. 가져가라 말씀드렸죠? 좋은 종목입니다. 여러분, 하림이요. 프로야구 개막 시즌 맞춰서 갈 거예요. 이번 주입니다. 기다리세요. 자, KG이니시스 볼게요. 오늘도 좀 밀립니다. 오늘도 수급 고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종목 지금 마이너스 8%입니다. 이 종목 추가 매수 사인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비중 10%씩 담는데요. 처음입니다. 이 방송하고 나서 처음으로 비중을 10% 더 담습니다. 20%까지 갈게요. 20%까지 가서 단가를 낮추겠습니다. 단가를 낮추게 되면은 수익률, 손해율도 마이너스 4%로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져갈게요. 이 종목은요, 다시 갈 수 있다고 봐요. 위냐, 만도, 인수권에 대한 악재. 하지만 차트상의 흐름으로 볼 때 바닥을 확인한 모습이고, 수급적인 부분이 좀 꼬였지만,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인가요? KG이니시스가? 아닙니다. 어제 그렇게 하락하고 나서 끝나고 보니까요, 대차거래가요. 대차거래 볼까요, 여러분? 대차거래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이제 왜 그걸 제가 추가매수 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17만 5천 주를 갚았네요. 보이시죠? 파란 거 보이시죠? 갚았어요. 네, 갚았잖아요. 증가가 아니고요. 감소했잖아요, 여러분. 상환 20만 주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 인식이 어느 정도 됐다는 거죠. 네, 상승적으로 분위기 전환 가능하다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나 뭐 좀 팔고 나갔지만 그거는 로스컷 물량이었지 조금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KG이니시스 추가하면서 가능 의견 드릴게요. 아셨죠? 가능하시고 20%까지 딱 늘려가신다면은 정말 좋은 수익 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베팅 한번 하겠습니다. 베팅을 그냥 막 하는 건가요? 아니죠. 확신이 있으니까 드리는 거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제가 오늘은요, 추천주 준비를 안 했습니다. 뭐, 하림이나 원익IPS나 등등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은 지금 KG이니시스 빼고 잘 나고 있고요. 제가 이전에 워낙에 수익을 많이 내드렸기 때문에 잠깐 혼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끌어올릴 겁니다. 제가 마인드 충전 확실하게 하고 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충분한 수익 즐기시고 가져가시고 원칙은 10%씩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셨죠? 저는요,
내일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 정야후 강해 강세 마감 들어가면서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977포인트까지 올라섰는데요. 내일장이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나무는 멘토의 강연회가 이번 주 일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에 유진투자증권 18층에서 열리니까요. 점심 드시고 한번 들려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